100세까지 치매 없이 사는 방법 5가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문득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했던 말을 내가 기억 못하면 어쩌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면 어쩌나?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인생을 마지막에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면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정신이 또렷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벼락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티 나지 않게 습관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리 겁낼 필요는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일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조심해. 사는 날까지 사는 거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는 날까지 산다는 게 그냥 숨만 쉬며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사는 걸까요? 이 영상은 오래 사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나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 배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에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들어도 좋고, 누워서 듣다가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워야 하는 말이 아니라 귀에 담아두는 말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치매 없이 사는 방법 딱 5가지만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속도에 맞추죠.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치매를 막는 첫 번째 방법. 머리를 혹사시키지 말고 계속 쓰는 것.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머리가 나빠져서 오는 거 아니야? 원래 기억력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걸리는 거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는 머리가 나빴어 오는 병이 아닙니다. 머리를 안 쓰는 시간이 길어질 때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머리를 쓰느냐입니다. 머리는요, 힘들게 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주 쓰이는 걸 좋아합니다. 시험 공부처럼 머리를 쥐어짜듯 쓰는 건 오히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볍게라도 매일 쓰이는 머리는 천천히지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뭔가를 새로 배워야만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머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것. 지금 계절이 무엇인지,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은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생각들이 머리를 깨웁니다. 사람의 머리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답을 맞히지 않아도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각을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뇌의 일부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뇌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수록 머리도 같이 조용해집니다.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지금은 아침이네. 오늘은 조금 피곤하구나. 이따가 이걸 해야겠다. 이건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머리를 깨우기 위한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생각 안 나네. 됐다. 에이, 귀찮다. 이때 아주 잠깐만 더 버텨보세요. 1초만, 2초만 더 떠올려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머리에겐 굉장한 자극입니다. 정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머리에게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데에는 감정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기쁘다, 귀찮다, 괜히 짜증난다. 이런 감정을 속으로만 삼키지 말고 말로 인정해 주세요. 감정은 머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요즘은 좀 재미가 없네. 그래도 오늘은 괜찮다.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역시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기억력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도망가지만 자주 불러주면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를 힘들게 쓰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깨워 주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성과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 이 세 가지만 놓지 않으셔도 머리는 여러분 편으로 끝까지 함께 가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살리는데 몸이 왜 중요한지 천천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막는 두 번째 방법. 운동하려 하지 말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 이번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몸을 움직여라. 운동을 해라.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먼저 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동은 잘해야 할 것 같고, 빠져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다릅니다.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는 것. 서 있다가 몸을 한번 펴는 것.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끝에 힘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 속 움직임이 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는 가만히 있으면 아주 빨리 지칩니다.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점점 일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도 줄고 기억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게, 조금 번거롭게. 예를 들면 앉아 있다가 귀찮은데 이 생각이 들 때, 그때 한번 일어나 보는 것. 그 순간 몸뿐 아니라 뇌도 같이 깨어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조금씩 움직이는 게 뇌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움직일 때 뇌는 더 많이 일합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자세를 느끼려고 하고,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 필요 없습니다. 발을 딛고 몸의 무게를 느끼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같은 움직임만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앉아 있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움직이면 뇌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일을 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꿔보세요. 일어날 때 다른 방향으로 돌아보기, 손을 쓰던 걸 반대 손으로 해보기, 발을 옮길 때 잠깐 멈췄다가 움직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게는 새로운 자극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생각까지 같이 움직이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지금 일어나는 중이다. 몸이 조금 뻐근하네. 그래도 움직이니까 낫다. 이렇게 몸의 느낌을 말로 알아차리면 뇌는 훨씬 오래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움직임은 참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지, 지금은 괜찮은지, 조금 불편한 건 없는지, 이렇게 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움직임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치매를 막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까지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앉고, 혼자 방향을 바꾸는 것. 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게, 조금 귀찮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매와 마음이 왜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천천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막는 세 번째 방법.
마음을 눌러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것. 이번 이야기는 몸보다도 머리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머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오래 눌려 있으면 생각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야, 내가 참고 넘기면 되지. 이 나이에 감정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요, 마음은 참고 쌓아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안에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 머리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말하지 못한 감정, 삼켜버린 말, 표현하지 않은 서운함은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대는 참는 법을 배운 세대입니다. 울고 싶어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이 정도야 하며 넘기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버티기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을 흘려보낸다는 건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투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괜히 기운이 없네. 이 말이 조금 서운했구나. 이건 내가 참기 싫은 일이네. 이렇게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머리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정리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 보면 집중도 잘 안 되고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면 머리는 그 생각을 정리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지? 이 한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좋았으면 좋았다고 말해주고, 별로였으면 별로였다고 인정해 주세요.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흘려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입니다.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오늘은 좀 지쳤다.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내 마음을 내 귀로 다시 들으면 머리는 훨씬 안정됩니다. 말은 마음을 밖으로 빼내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마음은 안에서 돌고 돕니다. 그리고 마음이 계속 안에서 맴돌면 머리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 바꿀 수 없는 일, 되돌릴 수 없는 말들. 이걸 계속 떠올리면 머리는 쉬질 못합니다. 그땐 어땠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그때의 나였고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머리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를 사는 머리는 치매와 멀어집니다. 과거에 오래 머무는 머리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쉬듯이 마음이 지치면 잠깐 내려놓아야 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부드러워질 차례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치매를 막는다는 건 기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연결이 왜 머리를 지켜주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막는 네 번째 방법, 사람을 끊지 말고 거리를 조절하는 것. 이번 이야기는 어쩌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일 힘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점점 귀찮아지고 연락을 받는 것도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질 때입니다. 사람의 뇌는 혼자 있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고립되는 걸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 말을 주고받고 표정을 보고 반응을 느끼는 이 과정이 뇌에게는 중요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지는 말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늘 웃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간단한 안부, 잠깐의 대화, 이런 작은 연결만으로도 뇌는 나는 아직 사람 속에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과의 감각입니다. 내 말에 반응이 돌아오고 상대의 말을 내가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 짧은 교환이 머리를 계속 깨어 있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땐 거리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주 안 만나도 괜찮고 오래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결은 유지하되 부담은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사람 관계에서 억지로 애쓰는 순간 마음도 머리도 같이 지칩니다. 편안한 관계만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꼭 밖으로 나가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는 큰 자극을 받습니다. 말소리에는 표정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보다 목소리가 좋고 목소리보다 직접 마주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중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역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 이 작은 역할이 내가 아직 사회 속에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이 느낌이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스스로를 접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역할이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 한마디가 머리에게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치매를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답게 끝까지 살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되 혼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연결을 붙잡되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이 균형이 머리를 지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왜 치매와 연결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치매를 막는 5번째 방법.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고 의식하며 사는 것.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머리, 몸, 마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질문으로 말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루의 감각이 흐려지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의식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는 점점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하루를 알고 보내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대단한 계획이나 바쁜 일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감각입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내가 알고 있는지, 오늘이 어떤 요일인지, 이번 주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대략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이런 시간 감각이 머리를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하루가 흘러가 버리는 느낌이 들 때, 머리는 제일 먼저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조금만 의식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구나.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 두 문장만으로도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보낸 하루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걷고 있으면 지금 걷고 있다. 앉아 있으면 지금 쉬고 있다. 이렇게 행동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건 머리를 현재에 묶어두는 아주 강한 방법입니다. 현재를 사는 머리는 치매와 멀어집니다. 반대로 생각이 자꾸 흩어지고 시간이 흐릿해질수록 머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의식한다는 건 감정을 의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 하루가 편안했는지, 지루했는지, 조금 힘들었는지, 좋고 나쁨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오늘은 이런 날이었구나. 이렇게 정리된 하루는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쌓인 하루는 기억이 됩니다. 기억은
억지로 외운다고 남는 게 아니라 의식하며 산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자. 이 말이 자주 나올수록 머리는 점점 힘을 놓습니다. 대단한 일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의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몸을 한번 움직인 순간, 조용히 쉬었던 시간, 이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치매를 막는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나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알고 지금을 느끼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아주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에서 나눈 5가지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남겨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다. 이 마음만 지켜가셔도 머리는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꼭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잘해라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을 전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조금 쓰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마음을 조금 살피고, 사람과 조금 이어지고, 하루를 조금 의식하는 것. 이 5가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해오던 삶을 조금 더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치매를 막는다는 건 겁을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통제하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소중히 대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기억이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말이 입에서 바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여전히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가끔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다.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머리를 그리고 마음을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